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4일 일요일 오후고요.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벌써 뭐 어느덧 그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마무리들 잘 하시고 이번 주 증시 전망 우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요게 저희 공식 카페고요. 이거 외에 제 닉네임이 비슷한 똑같은 닉네임이나 비슷한 닉네임을 쓰거나 제 사진을 도용하거나 하더라도 제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직 요것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방을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주셔야 하고요. 초보분들 같으신 경우나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이 카페에도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한테 그에 또 걸맞는 어떤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우리는 이틀밖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뭐 다 열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따지면 다우는 1.87%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1.48%, S&P 500은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간 기준으로 따지면 모두 다 약보합 정도의 마감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달에 거의 뭐 폭락 수준의 하락이 있었죠. 그에 비하면 하락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정도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는 지난주 이틀간 2.1%, 코스닥은 4.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코스피는 0.07%, 코스닥은 마이너스 0.01%, 뭐 강보합 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여 왔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10월이 들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이제 이런 가운데 상당히 많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데 벌써 이제 이 많은 변수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게 되면 확진자 증가율이 국내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석 연휴 동안 검사 수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많은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봐야 이 부분이 진짜 진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움직이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뭐 전날 보니까 그 추석 전날 그 TV를 보니까 서울 부산이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그 정도 같으면 여느 때와 큰 차이가 없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불안한 감은 좀 있습니다. 저는 말을 좀 잘 듣는 편이라서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렇게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1주에서 2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재유행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일평균 확진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쯤 됐었는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5만 명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태가 돼서 미국도 지금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죠.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나오게 됐고 이제 대선 가능성과 관련한 여론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9일 날 첫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TV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든 후보 쪽에 조금 더 유리했었다라는 평가가 지금 좀 지배적이고 한 두세 개 정도의 아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거의 못했었죠.
얘기하기 뭐 제가 봐도 이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질문을 한 거죠. 이제 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걸 차마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고 더군다나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후에는 그 폭이 더 넓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현재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건 뭐 지난번 힐러리 후보 때도 차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 미국의 독특한 대선 방식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지기도 했으니까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34.8% 대 62.8% 정도의 격차가 계속 더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샤이 트럼프의 결집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지금 뭐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 뭐 처음에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뭐 산소 호흡기 얘기까지도 나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오후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향후 48시간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48시간 안에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가장 큰 고비는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지금 변수로 하나 작용이 됐고요. 우리 시장은 쉬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 수, 목, 금 3일 연속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 이 부분을 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탄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뭐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었고 결국 합의가 결렬됐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2.2조 달러의 부양안을 통과를 시켰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진행 중이고 뭐 얘기가 나온 거는 이번 주 안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 합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는데 갭 차이가 아직까지 제일 조금 있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실업 수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큰 편이고 뭐 학교 그 지원금 자체에서도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견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 2번과 3번이죠. 요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환호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바이든 후보의 정책들이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 속에서 바로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살짝 눌렸다가 다시 어차피 부양책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방식대로 미국 이 중심주의로 자국 이익 우선, 실리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이 대외 교류를 활발하게 글로벌 간의 교역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썩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8년을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경제 체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어 나가는 이 폐쇄주의 형태로 이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신자유주의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신자유주의로 복귀가 나오긴 할 겁니다. 물론 과거와 똑같은 형태의 복귀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형태는 나올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들이라든지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일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여건상 2022년 정도까지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진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해왔던 그 형태대로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뭐 바로 또 대선이 끝나자마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대북 쪽에서는 조금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뭐 그렇게 몇몇 개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뭐 거의 대체적으로 실업 청구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호조를 보인 지표들이 많았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일단 미국 부양책의 합의 가능성입니다. 일단 지금 뭐 펠로시 의장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뭐 계속 낙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뭐 지금 아직까지는 좀 갭 차이가 좀 큰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후에 일단 조금 확률이 좀 높아지기는 했어요.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면 이 대선 운동 자체가 지금 일단 스톱되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8월에 모두 합의가 되고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 아직까지 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전에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략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시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이달 중순 안에는 끝이 나야 대선 전에 일반 국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이번 주, 다음 주 주중반 정도까지는 해결이 돼야만이 대선 전 카드로 이 효율이 있지. 그게 지나가게 되면 대선 카드로서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주중이면 합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확진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48시간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누구도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제 팩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팩트가 나오고 나서 이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떤 예상이 뭐 전혀 불가능한 예상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번 만기일 역시 예상이 지금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고요. 우리가 뭐 연휴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쪽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건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일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사실 전망을 제가 적어 놓긴 적어 놨는데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양책이라는 부분과 트럼프 대통령 두 변수가 너무 큰 변수죠. 어떻게 될지 며느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미리 예상은 조금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2260에서 2270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위로는 한 2370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두 가지가 모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면 아마 이거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그냥 이번 주도
뭐 기대감 정도 나오고 뭐 큰 문제 없고 이런 식의 형태가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흔들기는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 부분도 바로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이 부분도 온갖 루머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시장이 그때그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기가 진행될 수는 있을 텐데 팩트를 보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관심 섹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뭐 요 부분 정도를 지금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올려놨는데 일단은 뭐 이 부분이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 하나하고 여기 제가 적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치료제로 쓰였던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짜리 정도의 어떤 그 반짝 효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는 조심해야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가로 띄워놓고 내려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내려 찍었다가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는데,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손 안 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런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